우리는 모두 배우는 외국어가 유창해지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이루려면 잘 배워야 되겠죠.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어를 배울 때 하나의 문장이 있습니다. 문장 속에는 모르는 단어가 열흘 있죠. 단어 설명을 보고 문장의 내용을 이해하려 애씁니다. 노트에 단어를 기록하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한두 시간 A4용지 한 장 분량의 스크립트를 공부하였죠. 그리고 다음날 새로운 주제의 스크립트를 가지고 같은 방법으로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외국어를 잘 배워나가고 잊지 않습니다.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셈이죠. 이렇게 매일마다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보았던 것을 그 다음날 읽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문장 속에 모르는 단어가 많아서 사전의 뜻을 찾아가며 첫날은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첫날은 이렇게 잘 배웠죠. 문제는 이렇게 첫날 모르는 단어의 뜻을 찾는데 급급해서 글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 못하고 넘어가 버린다는 것이 있습니다. 디코딩, 해독이란 인쇄된 단어를 말로 번역하는 읽기의 첫 번째 과정입니다. 중국어 한자, 워처빨러, 이것을 이 문자와 연결된 소리로 말하는 과정이 바로 디코딩, 해독이죠. 디코딩하는 능력을 향상시켜야 읽기 능력도 향상이 됩니다. 초보학습자의 경우 해독하는데 온 정신을 쏟아부으면 상대적으로 글의 의미를 이해할 여력이 줄어들게 되죠. 읽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 말이 아닌 외국어의 경우 이런 문제가 수도 없이 일어나게 되죠. 외국어를 배울 때 한 번만 열심히 공부하게 되면 이런 깊은 이해 없이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어를 잘 배우기 위해서는 읽기 유창함이 필요합니다. 유창한 읽기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글을 읽는 속도가 빨라야 하고 정확한 발음으로 글을 읽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해독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읽기와 동시에 글의 의미를 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르는 단어가 많은 글은 읽는 속도가 느리게 됩니다. 좋은 발음으로 유창하게 읽을 수도 없게 되죠. 따라서 해독하는 속도와 말하기의 부정확함으로 인해서 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필연적인 결과이죠. 따라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시 읽기를 해야만 합니다. 처음 읽었을 때 모르는 단어의 의미를 파악했을 겁니다. 그럼 두 번째부터는 이 모르는 단어의 의미에 집중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오로지 글의 의미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두 번째 읽을 때도 모르는 단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읽는 것이 또 필요하죠. 이렇게 두세 번 읽어도 해독 속도, 발음의 정확성, 그리고 깊은 이해를 달성하긴 어렵습니다. 여러 번 읽어야만 하는 이유이죠. 결국 여러 번 읽는 것이 한 번 읽을 때 일어나는 시간 낭비를 줄이는 효과적인 공부 방법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다시 읽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읽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습자가 흥미를 가지는 분야의 글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 글이 흥미가 없다면 스스로 이 글은 흥미롭다고 체면을 걸어도 좋습니다. 그 글이 매우 흥미롭구나, 나에게 정말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여긴다면 우리가 배우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50에서 200 단어 이내의 글이 좋습니다. 모르는 단어가 많은 글일수록 5분 이내에 읽을 수 있는 짧은 글일수록 좋습니다. 만약 모르는 단어가 거의 없는 쉬운 글이라면 글의 길이가 더 길어도 좋습니다. 해독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글이라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정확한 발음에 신경 쓰며 큰 소리로 읽습니다. 빨리 읽으려고 뭉개진 발음으로 읽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빨리 읽으려 하면 할수록 해독에만 신경 쓰게 되고 글의 의미를 이해하는 정도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적절한 간격으로 다시 읽습니다. 오늘 아침에 읽었다 그러면 오후, 저녁에 다시 읽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한 번 더 그 글을 읽습니다. 또다시 서너일 지난 후에 다시 읽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읽어나갈 때 읽어나갈수록 계속 유창해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 중요한 표현은 글을 보지 않고 말하는 연습을 해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회화 및 쓰기 능력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글을 깊게 이해했는지도 알 수 있죠.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연습 방법은 원어민처럼 신속하고 정확한 발음으로 읽는 것과 동시에 이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저의 경우 일본어 뉴스를 아침마다 매일 읽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있다면 저녁에도 한 번 더 읽죠. 인터넷 뉴스는 대부분 A4 용지 한 장 분량이 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읽는데 2분에서 5분 정도 걸립니다. 이런 뉴스를 매일 여러 개 읽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로운 뉴스와 어제의 뉴스를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4일 전 뉴스도 같이 읽죠. 전부 연달아 2번씩 읽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뉴스를 읽는 횟수는 오늘, 다음날, 그리고 나흘 후에 총 6번에서 8번 정도 읽습니다. 물론 읽기 횟수와 시간 간격은 학습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이 아주 간단한 읽기 방법이지만 아주 강력한 인풋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회화 능력도 향상할 수 있죠. 이렇게 매일 1년 연습을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읽기 연습을 해서 3개월 정도의 한국어 실력이 어느 정도 향상이 되었는지 저희 중국어 선생님의 연습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읽기를 통해서도 회화를 크게 향상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 선생님의 방법을 따라 한국어를 배웠어요. 이제 한국어를 배우지 3개월 됐어요. 제가 방법을 매일 한국어를 읽는 거예요. 큰 소리로 읽어요. 처음부터는 제가 문장을 읽었어요. 2달 정도 후에 간단한 글은 읽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간단한 문장을 혼자 쓰기 시작했어요. 큰 소리로 읽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매일 한국어를 읽어요. 근데 한국어를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쓰기가 좀 어려워요.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